의존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자는 타인으로부터의 많은 충고와 보상이 없이는 일상적인 일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관로 신중한 것과는 다른 문제. 그래서 의존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대고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과는 다르죠. 서로 의지하고 상호 의존하는 것과는 또 다른, 상대방을 무조건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충고와 보상이 없이는 나의 일상적인 일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릴 때 뭐 엄마나 언니가 옆에서 다 많이 도와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옷을 사는 것도 항상 친구에게 물어봐야 되고, 엄마나 누가 골라줘야 되고, 헤어를 하는 것도 물어보고, 이런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정말 자기 자신 혼자서도 결정하지 못하는,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네, 성희자매님 짬뽕 오늘 저녁에 짬뽕 드실래요? 짜장면 드실래요? 안 먹겠습니다. 네, 탁월한 선택이시네요. 네. 이렇게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식사 가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이렇게 결정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런 것들 너무나 이제 의존이 심한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존성 성격장애자는 자기 인생의 매우 중요한 영역까지도 떠맡길 수 있는 타인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영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나의 뭐 비전, 학업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 대학 가는 거, 무슨 과를 갈까요? 이런 것들, 어떤 직장을 갈까요? 결혼을 할 때도 누가 이제 골라주고 결정을 해줘야지. 이게 선택을 못하는 거죠. 네,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중요한 영역까지도 이제 떠맡긴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 없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이제 보람감과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보람, 의미,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계속 미루게 되고,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재미를 내어서 의미를 내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무기력하고 무기력한, 무능력한 그런 상태가 계속 발휘가 되는 거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이걸 최대치로 이걸 발휘를 해야지만이 그것에 대한 모든 열매도 내가 따먹게 되고 그것에 대한 보람감과 또 그것에 대한 열매도 더 많아질 텐데 최선을 항상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의욕적이고 무능력한, 그래서 3대 무가 있죠. 무기력, 무의욕, 무능력. 네, 이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노예 마인드이거든요. 노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예 마인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어떤 주입식 교육이나 교육적인 상황에서 이런 노예 마인드를 우리가 훈련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정답을 항상 가려야 되는, 정답 A냐 B냐, A가 아니면 B.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정답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A와 B만 있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제 정답을 가리는 그러한 노예 마인드적인 그러한 학습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중간에 애매하게 결쳐져 있는 것은 내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답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도 틀리면은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점수로 항상 평가를 하는 거죠. 성적 지향주의 평가. 그래서 1등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또 과거에도 과거 급제해서 그러면 과거 급제에서 거기 1등한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성적 지상주의에 우리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항상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을 했을 때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과 보람감과 또 능력까지도 가지게 된다. 어제 이제 우리 부자 마인드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 4학년, 6학년, 5,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쯤 나이, 6학년, 중1 그 정도 이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 가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뭐 50명에서 100명 되는 그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성인식을 할 때 그 아이에게 이제 무엇을 주냐 하면은 축하를 해주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자기들이 이제 기부금을 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축하금을. 이거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 라고 하듯이 이렇게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해야 된다? 물질로 표현돼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자 마인드에 오신 그 이제 많은 뭐 CEO들, 대표들도 이제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줘야지 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돈으로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정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도 그것을 돈으로 정말 이렇게 실행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표현은 물질로, 돈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맞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그 물질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을 할 때 그 자녀에게 이제 온 가문의 사람들이 그 기부금을 내어서 함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13살 때 이미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면은 이미 그것을 많이 해보는 경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있기 때문에 20살이 되기 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유산을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주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80세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자녀가 벌써 50대, 60대 이미 이미 이제 인생이 반이 지나서 그럴 때니까 그래서 차라리 정말 10대 때 더 어릴 때 그런 이제 뭔가를 투자를 해줘서 이걸 가지고 너 가서 뭘 하고 싶은 걸 해봐라 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해서 사업을 해보든지 그렇게 여러 번 해서 실패를 해도 10번, 20번 실패를 해도 20살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 그 실패든 성공이든 그 경험이 쌓여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더 성공으로 해 나가는 길이 더 쉽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결정 장애가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 수 있을까 해봐야 아는 거죠.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고 타인도 아무도 모른다. 근데 안 해보고 항상 부정적인 소리만 늘 듣고 또 뭔가 작은 일을 했을 때도 부정적인 소리를 듣다 보면은 난 안 해, 난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항상 이제 부모님이 내가 해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넌 나만 믿어, 넌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사실일까 아닐까 꿈일까 현실일까 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의존하면 안 된다. 정말 자존감 있는 여성은 의존하지 않고 정말 독립적으로 내 자신을 인생을 경영을 할 수가 있는 인생입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존성 성격 장애자는 지지와 칭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적 많죠. 네, 누가 부탁하거나 했을 때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했을 때 예를 들면 뭘 드실래요? 했을 때 뭐 옷을 사러 갔을 때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을 괜히 우리는 그걸 배려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지지와 칭찬을 뺏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런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의 반대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운 거.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그런 주장을 이렇게 쉽게 이제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지
특히 그런 거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지 라는 것도 다 의존이다. 그래서 내가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내가 할지 안 할지, 그리고 부부 사이 관계에서도 특히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 특히 여성들은 그래도 눈치와 센스가 좀 빠른 편이잖아요. 남성들은 눈치와 센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특히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말로 내가 어떤 지금 기분인지, 그리고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감정을 넣어서 내가 지금 온갖 감정을 다 표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특히 남편들, 남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정을 먼저 보는 거예요. 말의 내용을 보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부부 사이에 또 특히 남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그 사실 있는 현상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결코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남편이 절대 모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것도 표현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불편한 것이 있잖아요. 불편하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남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아내를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강한 사람은 내가 이걸 말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결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 주저주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존성을 또 타파하시고 극복하셔서 반대 의견도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존성 성격 장애자는 자신의 일을 혼자 시작하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료 안에 동기, 활력 부족보다 판단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이다. 네, 나 혼자 시작하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나의 동기나 나의 활력의 부족보다 나 자신에 대한 판단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감, 자존감이 또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또 앞으로 자존감 치유도 이렇게 자존감을 방해하는 또 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감 치유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할 건데, 자신감, 자존감을 또 키워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또 긍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게 뭘 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정말 무의식에서 우리를 갉아먹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 있죠. 그 기생충. 기생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면서 우리 속에 늘 함께 살면서 이렇게 갉아먹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참 자신감 부족, 자기 확신 없음, 이런 판단과 능력에 대한 이런 자신감 부족들은 정말 무의식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살금살금 나를 파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치유를 받아서 정말 자신감 있고 활력찬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존성 성격 장애자는 타인의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관로 안에 심지어 불쾌한 일을 자원해서 하기까지 한다. 네,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강한 대상이 자기 자신을 보살펴주고 지지해주는 것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하게 이런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더 높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환상 속에 그대인 거죠. 그래서 의존성 성격장애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답도 없는 사랑이죠. 그걸 뭐라 하죠? 답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인데 계속 받고 싶은 사랑, 계속 받고 싶은, 답도 없는 무한한 환상 속에 있는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을 동경한다라든지, 연예인을 동경해서 그 연예인의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을 끊임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일도 자원해서 한다. 그래서 자기가
선망하는 그런 대상을 위해서 자기가 힘든 일까지도 이렇게 자처해서 하는,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괴롭히면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떤 해를 가하는 이런 일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뭐 매맞는 아내, 또 중독에 걸려 있는 그런 남편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반대도 있겠죠. 남편이 그런 아내에게 또 기가 눌려서 살면서도 자기 자신이 또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하면 될 텐데, 또 아내에게 또 의존해서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이 중독성이나 이런 것들에 또 잘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중독에 걸리는 거라든지 이런 과도한 어떤 지지와 칭찬, 무한한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네, 그래서 내가 준 것도 없는데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의존하는 대상에게.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주면서 이렇게 또 받고 이렇게 선순환하고 이런 것은 이제 당연히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준 거 없이 계속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의존을 키우게 됩니다. 네, 6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존성 성격 장애자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거나 무기력해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무기력해진다. 나 혼자 살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나약한 존재다. 정말 자존감이 치유가 필요하겠죠. 나 혼자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은 나는 무한한 지지와 이 세상에 무한한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런 지지와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행복에 대한 내 자신이 성취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스스로 해서 이런 것을 성취했다, 난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칭찬도 받고,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자기 효능감,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자기 성취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을 가질 때 우리는 또 무한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칭찬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자기 성취해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구나라는 자기 효능감이 없어요. 그러면은 칭찬과 자기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이 없다. 이런 사람은 정말 무기력과 무의욕, 무능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작은 일이라도 실천을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반복해서 실행해서 성취감을 가지다 보면은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한계를 또 돌파하면서 뛰어넘으면서 더 확장하고 강화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신난다. 야, 성공자다. 야, 나는 인생의 성공자다. 나는 인생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나는 다 할 수 있어. 너무 기대된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빨리 일어나서 빨리 이제 나 자신을 다듬고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해야지. 야호! 그래서 일어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런 분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무기력과 무능력의 상황에, 무의욕의 상황에 너무나 빠져있기 때문에 피곤해. 오늘도 눈을 떴어? 자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을 뜨면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널려 있잖아요. 집안일부터 밥, 빨래, 청소부터 시작해서 또 자녀들도 케어해야 되고, 끊임없는 중복되는, 또 남편도 케어해야 되고, 또 나가서 이제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피곤해, 더 자고 싶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나는 성공자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난 다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도 눈을 이제 번쩍 떴을 때 야, 나는 성공자다 이렇게 외치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두 손을 벌리면서 이렇게 야, 나는 성공자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모두 함께 두 손을 들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야, 나는 성공자다. 웃음.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따라볼까요? 웃음하고는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시작.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시작.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네, 박수. 네, 이어서 해볼까요? 시작. 나는 이미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박수. 네, 내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네, 저보다 더 천재가 저보다 더 천재 성희사미님이 앞에 앉으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시기 때문에 네, 빈틈을 볼 수가 없네요. 네, 박수. 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그것은 정말 나의 어떤 능력도 되고 나의 탁월성도 되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물질적인 것, 언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것이 중요하듯이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비물질적인 것이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이 자존감, 자신감 이게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게 물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눈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 비물질적인 것 이런 거 정말 우리가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사실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죠. 네.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래서 더 비싼 것. 금보다 은보다 더 비싼 것.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꼭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자신감이고 자존감이다. 이게 또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이런 자신감, 자존감을 끌어올려서 정말 더 탁월성을 발휘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대 이상의 나의 그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고 발휘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박수. 여러분, 향기가 보이나요? 향기. 향기, 눈에 안 보이죠? 네. 근데 향기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맞습니다. 저분은 참 고품격의 사람이네요. 박수, 박수. 네. 어떤 사람은 향기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도 향기를 먼저 맡으면서 먹잖아요. 차를 마실 때도 향기가 없으면 우리는 코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향기를 맡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더 많이 드는 생각이 물과 공기, 물질적인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향기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향기를 맡으면 뭔가 피톤치드 향기도 그렇고 소나무 향기, 또 바다 향기, 풀 향기, 꽃 향기 이런 것을 요즘에 이제 봄이라서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기가 참 중요하다. 근데 사람에게서도 향기가 나잖아요. 그 사람의 향기는 뭐 향수를 뿌려서 비누 향기 많이 뿌리고 또 뭐 라일락 향기, 장미 향기 만들어서 뿌리는 향기도 많이 뿌리지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향기는 내면에서 나오는 향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치들,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내면의 향기, 내면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향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품격적으로 많이 장착하시는 우리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날 때, 여성의 자존감이 살아날 때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남편들도 감동 감화시키고 만나는 사람들도 감동시키면서 원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